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앵커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예. 진단해 드릴까요? SK 이노베이션이요. SK 이노베이션 매수가 비중 얼마나 되세요? 21만 원에 20%요. 21만 원에 20% 약간 좀 손실을 보고 계시는 거군요. 예.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4월 초에요. 네. 그리고 나서 정말 딱 떨어지네요, 또 주가가. 어떤 점들이 궁금하세요? 실적을 좀 중기적으로 보면 괜찮을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 지금 잘 못 가는 것 같은데 손절 라인을 어느 정도 잡아야 되고 목표가는 제가 생각하기에 중기적으로 한 25만 원을 보거든요. 네. 그게 가능할는지 그거 좀 문의드리려고요. 손절가 하고요. 알겠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어요.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서희 전문가님, 일단 뭐 1분기 실적도 좀 괜찮을 것 같고, 상장 효과에 대한 그 기대감도 있고, 네. 다만 이제 주가 많이 밀려요. 25만 원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시청자님이 이거 접근하신 그거에 따라, 스타일에 따라 다릅니다. 네, 시청자님. 예. 이거, 그러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방송이라고 일부러 혹시라도 단타로 하면. 단타는 안 하고. 아니시고, 그냥 중기로 분명히 들고 가시려고 하는 시즌 거잖아요. 예, 중기로. 그러면 들고 가십시오. 실적이 예. 1분기만 좋은 게 아니라 내년까지 정유업종은 좋아요. 그러니까 정유업종 자체가 지금,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아이러니한데, 예. 지금 계속 이 정유업종 자체가 증설이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예. 증설이 계속되고 있는 건 공급과잉 우려감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증설이 되면서 그만큼 원유 수요를 늘려요. 네. 이거 돌려야 되니까 가동률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유 수요를 늘리는데 이 부분이 납사 가격을 또 올립니다. 예. 그러면 우리나라 사실 이제 SK 이노베이션 같은 이 납사를 주력으로 하고 그러니까 생산하고 있는 이런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정제 마진 관련 부분이 좀 안정적으로 계속 올라올 여지가 높아요. 예. 그 내년까지.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중국 쪽에서는 또 오히려 이쪽 관련 부분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쪽은 가동률을 또 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수출과 관련된 경쟁은 지금 좀 상대적으로 덜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나머지 동남아 쪽의 가동률을 높이면서 원유 수요는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 쪽은 조금 더 이 업종은 더 좋아요. 정유업종 정제 마진 관련 기분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예. 그리고 중요한 게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뭐 상장 효과가 있긴 한데 이건 이미 가격이 어느 정도 전 반영이 나온 거라고는 봅니다. 근데 예. 그거 아니더라도 어쨌든 SK 이노베이션은 이제 이 전기전자 쪽, 그러니까 전자재료 관련 부분 쪽에서도 모멘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GS라든지 그다음에 S-오일 같은 경우는 그냥 순수하게 정유 업종만 보고 들어가고 그냥 배당만 보고 들어가야 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배당도 볼 수 있고 정유 업종과 관련된 부분도 볼 수 있고 거기에 배터리. 그렇죠. 2차 전지 관련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자재료와 관련된 모멘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유업종 내에서 정유업종 산업의 섹터 흐름도 좋은데 그 내에서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면 저는 더 들고 가도 된다라고는 보고 있어요. 다만 지금 시장 자체가 코스피가 그렇게 강하게 갈 시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오늘은 좀 강하게 붙긴 했지만 이게 뭐 추세적으로 원래 지난해처럼 대형주 위주의 시장이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상승 탄력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4차 산업 관련 종목 이런 중형주보다는 사실 탄력은 둔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시청자님이 성향상 좀 대형주를 좋아하고 변동성 있는 건 난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조금 중기적으로 가져갔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라면 나는 충분히 홀딩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이 종목은 지금은 들고 가시는 게 맞아요. 올해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PER이 보면 한 7.8배 정도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내년 실적까지 만약에 땡겨서 오면 훨씬 싸요. 그러면 지금 시청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2019년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올해 실적만 딱 땡겨와서 매드 하더라도 목표가가 25만 원 정도면 PER 그래 높은 수준 아니거든요. 올라가도 그렇게 비싸다는 느낌 안 들 겁니다. 그러면 한번 올 하반기까지 한번 들고 가보십시오. 왜냐하면 결국에는 또 이제 한 9월 달 정도 되면 또 어떤 수요가 들어오겠습니까? 또 배당 관련 수요가 또 이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이 종목은 지금부터 오히려 계속 들고 가시는 게 아니면 비중이 좀 작으시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19만 원 정도까지 오면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고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거든요. 아니 한 10% 정도 더
실어도 될까요? 그러니까 여력이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19만 원 정도 오면 5%만 사시고요. 그 다음에 좀 기다리셨다가 18만 원까지 혹시라도 내려오면 그때 나머지 5% 실으셔서 10% 정도는 더 실으셔도 됩니다. 근데 19만 원 안 오면 안 실으셔도 돼요. 있는 비중만 가지고 목표가 정하신 25만 원까지는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중기적인 관점 여전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SK 근데 이노베이션 SK 이노베이션이요. 네. 정유 3사 중에 배당은 어느 정도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사 중에서는 한 두 번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좀 별로 그냥 세 번째 정도였는데 지난해보다 배당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예. 그래도 아직까지 S-오일보다는 아니지만 근데 사실 S-오일은 실질적으로 배당을 좀 보는 편이 맞고 이 종목은 배당보다는 성장성도 봐야 되니까 무조건 배당만 보고 들어가기보다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종합해 봤을 때는 종유 업종 내에서는 그래도 SK 이노베이션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일 좋다고 봅니다. 실적 대비해서도 지금 가격도 싸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 홀딩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시장님 이 종목 가지고 또 수익 많이 거두시면 좋겠고요. 혹시나 좀 밀리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추가 매수로 한 10% 정도 늘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SK 이노베이션 살펴봤습니다.